오늘은 우리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래 씨, 네. 우리 후백제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주. 맞습니다. 네. 이 전주가 후백제 수도였는데요. 옛날에 전주가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해도 이름이 완산주였답니다. 오. 지금 완산. 전주에는 완산구가 있죠. 그리고 완주군이 인근에 있는데 이 완, 산, 주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 지명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견훤의 출생부터 그의 한평생에 대해서 쫙 파노라마처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출생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견훤은 아버지가 아자개라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원래는 농부였는데 나중에 호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또 어머니가 뭔가 이제 식사를 마련하라고 잠깐 자리를 뜨면서 이 견훤을 숲속에 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 나와서 견훤에게 자기의 밀크를 줬답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오. 어릴 때 이제 타이거 밀크를 먹고 컸다라고 이제 우리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견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제 용모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게 뛰어났다. 오. 이렇게 우리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버전으로 삼국유사에 따르면 옛날에 광주 북촌이라는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부자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간밤에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정을 통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러면서 이놈을 잡아야겠다 해서 다음에 그 남자가 오거든 이 바늘에 실을 꿰어가지고 이 바늘을 그 사람 옷에다 꽂아놔라. 우리 역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실을 따라가 봤더니 땅속으로 들어갔고 땅을 파봤더니 큰 왕지렁이가 바늘에 꽂혀서 나왔다는 거죠. 오. 그 이후에 이 딸이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견훤이다 라고 삼국유사에는 이야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견훤의 아버지는 지렁이? 지렁이가 옛날에 이제 토룡이라고도 많이 불렸는데요. 아, 그렇죠. 이 토룡의 아들. 근데 뭔가 이게 좀 느낌이 좀 안 좋죠.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서동요 일화에서는 무왕의 아버지가 연못 속의 용이었다. 요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지렁이 아들이다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후백제가 망국이다 보니까 이 망국의 군주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용이 토룡으로 격화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 견훤이 그렇게 비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신라의 장군이 됩니다. 장수가 돼가지고 892년이면 진성여왕 6년인데 그때 신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세력을 얻은 이 견훤이 거병을 했고요. 892년에 무진주라는 곳을 점령하고 무진주가 오늘의 광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칭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신라의 신하도 같이 칭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이 전주 땅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응하는 걸 보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서기 900년에 이 전주 땅을 도읍으로 해서 백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의자왕의 원한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나 이제부터 왕이야. 제대로 된 왕이다. 아.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자왕의 원한을 풀려면 이 신라를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후백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후삼국이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는 궁예가 등장하고요. 나중에 918년이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를 하게 되죠. 고려가 탄생하는데 이 고려 시대에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 왕건의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정말 좀 막강한 두 나라가 그렇죠. 싸웠겠네요. 그 옛날에 태조 네. 왕건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 알죠. 그렇죠. 네. 그 요즘도 돌아다니는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런데 이 견훤의 결정적인 패착은 후계자 지정 문제였습니다. 견훤에게는 첩들도 있고 그래서 아들이 10명이 넘었답니다. 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냐 보통 장남한테 많이 가느기가 마련인데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이를 그렇게 예뻐했던 거죠. 그럼 이제 형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매우 나쁠 수 있죠. 이 첫째 형님이 장남이 신검이었고 아우들인 용검과 양검 그리고 이찬볕을 하고 있던 능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첫째가 왕이 되겠다라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견훤은
김제 금산사라는 절에 갇히게 되고요. 아, 사람을 보내서 동생이었던 금강은 죽이게 됩니다. 그럼 계속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갇혀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탈출을 하는데요.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견훤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막 궁궐이 시끄럽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신검이 왕께서 연로하시어 이제 나라 일이라든가 군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장남이 아버지의 왕위를 대신한다고 하여 이 부하 여러 장수들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갇혀버린 이제 견훤은 한 석 달 정도 이 금산사에 갇혀 있게 되는데 뭐 애척과 뭐 막내 아들, 뭐 딸 이런 사람이 갇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견훤이 탈출에 성공하게 된 거죠. 오, 어떻게 탈출했느냐? 이 신검이 30여 명의 장졸들에게 감시를 하게 했는데 술을 빚어가지고 술을 먹여서 어떻게 30명이 한 방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독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30여 명을 재우고 가까스로 탈출을 했는데 이 견훤이 갈 곳은 평생의 숙적이었던 왕건의 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고려로 가려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위쪽으로 가자고 하니 이미 이제 포위망이 좁혀 오겠죠. 이 아버지가 사라졌다, 빨리 찾아라. 당연히 이제 포위망이 쫙 깔리니까 이제 방심하는 틈을 타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에 뭐가 있었느냐? 당시에 나주라는 지역이 놀랍게도 나주라는 지역이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요?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후백제 하면은 이제 우리 전라도 일대가 다 후백제 땅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나주는 이 왕건이 궁예에 부하였던 시절에 배를 타고 내려가서 점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좀 바뀌고 막 그러는데 결국 이 견훤이 갇혀있던 그 시점에는 고려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도주를 해서 남쪽에 있는 고려의 영토에 가서 나 견훤인데 나 귀순을 이렇게 했던 거죠. 이 나 좀 살려줘. 소식이 개성으로 갖고 왕건 깜놀했겠죠. 어서 모셔와라 해서 배를 타고 견훤이 이제 왕건의 품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왕건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의 숙적이었지만 견훤이 이제 연상입니다. 형이군요. 저는 형님입니다. 네. 큰형님 10살 연상이라 상보라고 부르면서 거의 상왕급으로 대우를 해드립니다. 대인배 왕건의 풍무인 거죠. 견훤이 이제 왕건에게 청을 하는 거죠. 제 역적 아들놈을 처단하는 것이 제 소원이다. 군사를 일으켜달라. 그래서 왕건이 때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후백제를 정벌하는 군대를 보내게 되고, 그때 또 선봉에 섰던 게 견훤인 거죠. 이 남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세운 나라를 아들에게 뺏겼고 그 나라를 자기 손으로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 이 남자. 그리고 후백제 대군도 이제 자기의 임금이었던 견훤이 딱 있는 걸 보고 사기가 바닥을 이렇게 찍는 거죠. 바닥을 무슨 이렇게 폭락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던 이제 후백제 장군과 군사들이 투항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신검이가 있다. 그래서 공격을 했고 신검과 그 동생들 그리고 능한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논산인 황산에서 항복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검은 그래도 항복을 했다 해서 봐줍니다. 목숨은 살려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견훤은 어쨌든 자기 손으로 나라가 끝장나는 걸 보고 또 이제 아들이 또 이제 살아남았죠. 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화병이 나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황산에 있는 당시 논산 근처의 절에서 후백제가 망한 지 며칠 만에 등창이 나서 사망했다. 그때 나이 70세였다. 오래 사셨네요.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금산사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풍광이 아주 수려한 곳이고 유서 깊은 사찰이니 꼭 한번 가보셔갖고 여기가 그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남자가 갇혀있던 그곳이구나 한번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